신천지에 빠져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20, 30대 탈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굿TV가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오디오 음원으로 제공하는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의 첫 원내 진입을 시도하는 기독교 정당을 비롯해 주요 정당들의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이후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20, 30대 청년들이 많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동안 포교에만 집중하느라 취업 준비는커녕 학업을 포기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탈퇴 후 방황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정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0년 가까이 판소리 한 길만 걸어온 김미연 씨.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탄탄대로를 걸어왔습니다. 대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한 이후 국악단원으로 활동하며 국악계에서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신천지에 빠진 이후 미연 씨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신천지 측의 권유로 국악을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1년 뒤 탈퇴는 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 친구는 사이비 종교에서 있다가 나왔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워낙에 국악은 좁은 곳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입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두려웠고 그래서 나오고 나서도 사실 2년, 3년까지는 따로 심리 상담을 6개월 정도 전문 상담사한테 받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그렇게 제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미연 씨를 더 절망하게 한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신천지 출신이 어딜 가나 주홍글 씨처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인기피증과 심한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그 청년들이 나왔을 때 일반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하하고 어떻게 그런 데를 빠졌다가 나왔냐라는 식의 그런 것들에서 제가 집 밖으로 2, 3개월 동안 나오지 않은 적도 있었고. 지난 여름 탈퇴한 박은지 양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1년의 공백으로 취업 문턱에서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면접 같은 거 보면 그 텅 빈 1년에 대해서 그동안 뭘 했냐를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부를 했다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간 것도 아닌데 또 그렇게 되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처럼 신천지에서 빠졌다는 안도감도 잠시, 탈퇴자들은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교리반증 수업으로 신앙은 회복했지만 학업이나 취업에 있어 또래들에 비해 뒤처졌다는 생각에 다시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바른 교리 재정립은 물론 탈퇴자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실질적인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일단은 내가 잘못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어떤 동기부여 또 용기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앞으로 이들이 아무런 편견과 차별 없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최근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긴급 온라인 자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자담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미연 변호사는 현행법상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지만
N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찍었기 때문에 배포에 의한 처벌만 받아 수위가 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10대 여성인권센터 활동가 갱 씨는 랜덤 채팅이나 SNS 앱이 청소년 성착취를 위한 플랫폼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해킹 링크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 방침으로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을 받을 경우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다양한 장르의 오디오 음원으로 제공하는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습니다. 구티비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위해 야심차게 제작한 녹톡앱이 그 주인공인데요. 교회 정보를 위치 기반 서비스로 제공하고 설교와 찬양 등 검증된 기독교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신개념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티비가 복음의 메시지를 다양한 장르의 오디오 음원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녹톡 앱입니다. 녹톡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사용자 위치에서 반경 1km 내에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교회를 클릭하면 그 교회의 설교를 바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중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녹톡은 현재 2만 6천여 교회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싶을 때는 직접 입력도 가능하고 이는 소속 교단의 검증 절차를 거쳐 공유됩니다. 신천지 위장교회와 같은 이단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녹톡은 설교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테마에 따라 찬양도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 어플리케이션은 설교 중심의 동영상 재생 기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녹톡은 설교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상담, 간증, CCM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형 교회뿐 아니라 중소형 교회에서도 찬양과 설교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어 다양한 콘텐츠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방송 시설이나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떤 콘텐츠든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가 제공하는 핀 마이크를 스마트폰에 꽂고 녹음만 하면 됩니다. 녹톡에 등록된 설교는 네이버 등 포털에서 검색되기 때문에 교회를 홍보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신학교 채플 설교나 강의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디오 음원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검증된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건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것이 녹톡 앱을 만들게 된 취지입니다. 녹톡 앱을 통해서 작은 교회의 정보와 설교가 성도들에게 편리하게 제공되어지고 그로 인해 작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숨겨진 보석 같은 차세대 목회자, 사역자가 발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구티비의 정체성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녹톡 앱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한편 녹톡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앱 스토어에서는 4월 중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지도가 높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앞세워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든 기독자유통일당이 첫 원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정당으로 지난 26일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장이 비례대표 1번을, 비례대표 2번에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비례대표 3번에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당대표인 고영일 변호사는 비례대표 6번으로 결정됐습니다. 차기 대선의 발판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맞붙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크리스천인 동시에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 거물인 만큼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당은 코로나19 봉사 의료진과 여성 전문가를 앞세워 공천했고 정의당은 정치 혁신을 앞세워 총선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봉쇄령을 선포했습니다. 봉쇄령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도시 탈출에 나서면서 수도 뉴델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구 13억 5천만 명의 대국 인도에서도 코로나19 대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 봉쇄령에도 수도 뉴델리는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근로자 수십만 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고 확진자 수는 하루 최다 발생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과 여러 공터에는 귀향 근로자를 실어 나르려는 차량 3천여 대에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승객을 가득 채운 버스가 각 지역으로 흩어질 것으로 보여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중남미에서 잇따라 입항을 거부당했던 크루즈선 잔담호가 사망자가 나온 뒤에도 여전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에 남은 승객들은 감염 확산은 시간 문제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한 이 배에는 현재 승객 840여 명과 승무원 580여 명이 타고 있습니다. 잔담호에서는 확진자 2명을 포함해 130여 명이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고 사망자도 4명 나왔지만 아직 하선할 항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항공기가 폭발해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8명이 숨졌습니다. 라이언 항공 소속인 이 항공기는 현지 시간 29일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가기 위해 마닐라 공항을 떠나던 중 활주로 끝부분에서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마닐라 국제공항은 사고 직후 공항 소방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나 탑승자들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에는 필리핀 국적 승무원 6명과 미국인 캐나다인이 각각 1명씩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미국 일선 학교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미국 내 비영리 재단인 세계역사 디지털 교육재단은 한국의 사례를 담은 코로나19 관련 교육 자료집을 일선 교사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57쪽 분량의 이 자료집에서는 한국이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매우 공격적으로 검진을 시행했다면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설명과 함께 입원을 비롯한 의료치료, 강도 높은 검진은 모두 한국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담겼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싱가포르 출입국 관리국 ICA에 따르면 최근 한 남성이 싱가포르를 떠나 인도네시아 바탐섬을 방문했고 싱가포르로 돌아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그는 다시 인도네시아로 향했고 5일 뒤 돌아와 두 번째 자가격리 조처를 통보받았습니다. ICA는 성명을 통해 이 남성이 첫 번째 자가격리 통보를 준수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고 소비를 북돋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 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며 1인에서 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 2발을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 기술적 특성을 재차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며 시험 사격은 성공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달에만 모두 9발의 발사체를 쐈습니다. 극단적 신비주의로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관리에 즉각 대응반 2개 반 40명을 투입했습니다. 시는 구로구 교회와 동작구의 교회 사택, 금천구의 확진자 직장 등을 주요 동선으로 파악하고 이들 3개 구를 중심으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시행 중입니다. 만민교회는 지난 6일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촬영을 위해 직원과 신도 등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확산 둔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입니다.
만약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되고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4월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을 주는 역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주택 명의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에 시가 5억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77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해운대구 기독교협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대구 주민과 작은 교회들에게 마스크 10,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마스크는 해기업 소속 장로들의 후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해기업 김현일 회장은 마스크 나눔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교회에 작은 격려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해운대 기독교협의회는 산하에 해운대 지역 200여 교회가 있으며 지역 복음화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천 제자교회 유병선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천 제자교회가 코로나19 대응에 수고하는 대구 서구보건소 의료진과 음압텐트 근무자들을 위해 트레이닝복과 티셔츠, 양말 등 의료품을 기부했습니다. 제천 제자교회 권혁일 담임 목사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 지역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의료진과 수고하는 분들의 희생에 감동을 받았다면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작은 정성을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원 물품은 대구 칠성시장 상인회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내달 6일부터 11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연합 영상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도회는 내달 3일부터 총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예배 영상을 다운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 새로넘교회 오정호 목사,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총회는 고난주간에 성도들이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며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신천지는 자신들의 이익과 교주 이만희를 위해 청년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청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